우리 국민들은 우리의 말과 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글을, 국어를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자기 나라의 문자, 자기 나라의 말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에게는 이런 보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게으르거나 혹은 그 보배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문장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다소 난이도가 높습니다. 그러니 거친 말로 머리가 나쁘다, 문해도 문해력이 떨어진다, 아니면 누구누구 빠가 돼서 사고방식이 굳어져 있다, 경화돼 있다 하는 분들은 특히 집중해서 3번, 4번, 10번 봐서 이해를 하고 한번 노력을 해 보십시오. 노력한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 이번에 문장 분석을 하려는 것은 윤석열 씨와 명태균 씨가 전화 통화를 했다는 그 녹음 파일이 공개돼서 그 내용을 다루려고 합니다. 윤석열 씨라고 하는 것은 항상 무슨 KTX를 그 한마디에 강원도까지 청량리에서 연결을 했다던가 해서 뭐 한 몇십 개월 전에는 이 사람이 신의 오른팔이다 했던 권성동 씨의 말에 따른 겁니다. 이 통화를 했을 때는 윤석열이는 대통령이 아니고 민간인이었다. 명태균 씨하고 동일한 공무원의 지위가 없는 윤석열이었다 해서 대통령이라는 호칭을 뗐습니다. 전화통화를 한 날이 2022년 5월 9일, 이제 몇 시간 있으면 대통령 취임식을 하게 된 그런 때입니다. 그때 윤석열이 아무것도 아니었죠. 윤석열이 이야기하는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그건 뭐 민간인이 하는데 뭐 중요합니까? 그런데 옮겨졌죠. 차관들도 한두 명도 아닙니다. 무더기로 임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이가 한 이야기가 그대로 집행이 됐죠. 그 공무원들 다 탄핵해야 합니까? 그리고 같은 해 6월 1일에 있었던 재보선 공천, 국회의원 그 후보자 공천 확정을 한 것이 바로 다음 날입니다. 몇 시간 뒤. 이제 그때 나온 통화 녹음이 공개가 됐고, 그냥 척 들어도 우리가 그 당시에 아주 좌불안석이었던, 어째 사람이 저렇게 50년이 60년이 넘게 세상을 살았다는 그래도 나무도 그 정도 살면 둘레가 제법 굵직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윤석열이는 굵직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갈대처럼 저렇게 하느적거리고 아무 소리나 하는가. 우리의 걱정거리를 많이 만들어 주었던 그런 인물이죠. 딱 그 목소리다. 저걸 듣고서 이걸 흉내냈다고 하기는
참 상상을 할 수 없다. 또 이 말에 힌트를 얻어서 저게 AI가 뭐 그 선거 때 가짜 윤석열 있지 않았습니까? 뭐 그거다 이렇게 또 풀고 갈지 모르겠는데 해봤자 며칠 안 가니까 쓸데없는데 돈 쓰지 마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때 나온 이번에 이 통화 녹음 내용이 이것이죠.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그러니까 공관위에서 윤석열이한테 들고 왔다는 겁니다. 윤석열의 주장입니다. 이거는. 그러니 이것을 아니라고 해서는 안 되겠죠.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것은 김영선이를 좀 해주라 그랬다. 김영선이 해줘라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 공관위가 들고 온 목록에 김영선이 있었든 없었든 상관이 없는데 있었다면 이 말이 성립이 안 되죠. 그러면 윤석열이는 좀 사고력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미 들고 왔는데 이거는 좀 김영선이를 해달라 해주라. 그럴 수 없죠.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면 공관위가 들고 온 게 거기에 김영선이가 없었다.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 다음 말이 내가 김영선이 좀 해주라 그랬다. 그런데 말이 많네 당에서. 당에서 말이 많다고 하는 것은 그냥 윤석열 씨의 너스레를 떤 거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5월 9일인데 사실 이 대통령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놀랄 정도로 순종적입니다. 이제 몇 시간 후면 취임 선서를 할 대통령 당선인에게 이미 당선 확정이 되고 나서부터는 말이 많을 수 없죠. 그래서 이 부분은 중요하지 않다. 그러나 적어도 이 정도 말을 할 만큼 또 반대하는 사람, 또 다른 사람을 밀어넣고자 하는 그런 계통도 있었나 보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는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었고 거기에 대해서 명태균 씨의 목소리, 평생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아마 이것은 확정이 된 것을 직접 윤석열 씨가 알려준다는 그 의미, 이제 내가 확실히 이렇게 해주었다 하는 확인의 의미, 이런 것들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 통화녹음 파일이 공개된 것이 2024년 10월 31일입니다. 국회에서. 그리고 이렇게 되니 온 나라가 발칵 뒤집혔죠. 언론사들은 내용 정리를 하면서 다음과 같은 것들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이 통화가 이루어진 다음 날 김영선 씨는 연고조차 없는 경남 창원의창의 6월 1일 보궐선거에서 공천을 신청한 다른 7명을 제치고 단수 공천을 받았다. 또 이 통화가 있고 하루 이틀 두 번째 날인 5월 10일 김영선 전 의원은 국민의힘 경남 창원의창 보궐선거 후보로 확정됐다. 어떻든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결과가 윤석열 씨가 내가 김영선이를 좀 해주라고 말했다.
공관위에서 나에게 이 후보 공천할 사람들 목록을 들고 왔다는 것이죠. 그렇게 말을 했고 실제로 이루어졌다. 단수 공천을 받았다. 연고가 없는 곳이었다. 뭐 이렇게 됐습니다. 판단은 우리가 할 수 있죠. 우리 국민들은 판단할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대통령실에서 즉각 반응을 보였습니다. 명태균 씨가 김영선 후보 공천해 달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저 좋게 이야기한 것뿐이다. 대통령의 윤석열 씨의 목소리를 우리가 들었고 그 다음에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씨가 저렇게 이야기한 게 사실이다 하고 또 이번에도 확인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니 뭐 저 윤석열 씨의 목소리가 진짜냐 가짜냐 하는 논의는 필요 없게 된 것이죠. 다들 이렇게 착착 쉽게 인정들을 하고 있으니 국민들로서는 한쪽으로는 미심쩍은 부분이 빨리 제거돼서 좋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정말이었구나 이러면서 탄식합니다.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들려준 윤석열 씨의 목소리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실에서 그거 맞다. 다만 그 뜻이 다르다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통령실은 저 말은 맞는데 대통령 당선인 시절에 공천 관련 보고를 받은 적도 없고 공천을 지시한 적도 없다 이랬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내가 김영선이를 해주라고 했다. 그리고 공관위에서 들고 왔다. 했는데 일부는 사실이고 일부는 거짓이라는 주장을 하는 겁니까? 그렇게 되지는 않겠죠.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이의 목소리를 부정하면 안 되는 것이죠. 적당히 대통령이 몇 시간 후에 대통령이 된 사람이 했던 이야기를 그리고 모든 게 그대로 집행되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 유불리를 따져서 여기는 대통령실이 아니라고 지우고 과거로 돌아가서 그럴 수 없죠. 우선은 우리는 대통령실보다는 윤석열 씨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책임져야 되고 본인이 해명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주위에서 아무리 말을 해도 그것은 중요치 않은 것이죠. 이에 대해서 조선일보는 요약 정리를 했습니다. 그때 재보선 그 공천은 국민의힘 공관위에서 결정을 했지 윤석열 대통령은 개입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지금 대통령실의 말을 풀이를 한 것이죠. 국민의힘 공관위는 이 구성이 이제 일찍 됐습니다. 2022년 4월 말 이때 구성이 돼서 5월 10일 오후 공천을 확정하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쭉 해온 것이 5월 10일 오후에 이제 결론이 난 것이죠. 이게 국민의힘 공관위 공천관리위원회 이 활동 기간입니다. 자, 대통령이 되기 몇 시간 전에 윤석열이 한 말과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보좌하는 대통령보다 지위가 높을 수 없죠. 그 대통령실에서 요거는 옳고 요거는 틀렸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결국은 이 김영선 씨를 공천했던 그것이 공관위가 다 했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게 공관위의 일이었다. 공관위가 업무 처리를 한 거다. 그러니 대통령은 상관이 없다. 이러면 아무 문제도 없을까? 세상 일이 그렇게 이게 원래는 이런 목적이었다가 다음에는 저런 목적으로 바뀌었다고 해설만 말만 달리 풀이를 하면 검은 것이 흰 것으로 되는가? 좀 뻔한 답 아닙니까? 우리가 볼 때는. 이런 발표가 있고 나서 현재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보궐선거 공천은 전적으로 공관위에 일임했다. 나는 모른다. 자, 윤석열 대통령실에서 한 이야기하고 비슷하죠. 그러면서 그 공관위에서 김영선 씨를 공천하기로 한 것은 김영선 씨가 딱 공천할 그 자격을 모두 갖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윤상현 의원도 대선 기여도, 경쟁력, 또 여성 가산점도 받을 수 있는 이거는 그저 김영선 전 의원 한 명밖에 없었다. 자연스럽게 그 사람밖에는 다른 사람을 공천할 수 없었다는 식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 당시 공관위 부위원장이었던 한기호 의원은 여의도 연구원에서 조사를 했더니 김영선 씨가 다른 후보보다 높게, 그러니 이 사람이 나가야 당선된다고 나와서 그래서 공천을 결정했다. 공관위원들이. 그러니 이미 이런 활동 기간 중에 5월 9일이 이것이 5월 9일인지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공관위 위원들이 스스로 김영선밖에 없다. 그래서 김영선을 공천하기로 정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후보들도 있었는데 그 사람밖에 없다. 그렇게 뛰어난 후보였구나. 어디에 갖다 놔도 이 사람이 가면 압승이다. 이런 후보였구나. 이렇게 이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그렇죠. 현재 이런 해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로서는 좀 의문이 있죠. 윤석열 씨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것은 김영선이를 좀 해주라. 김영선이를 좀 해주라. 이제 몇 시간 있으면 대통령 되는 사람이 이렇게 애거를 했다. 읍소를 했다. 간절히 원했다. 이게 보이는데
이준석 씨의 그가 당대표로 있던 자기가 당대표로서 이 공천을 어떻게 보고 있었나 하는 것을 2022년 5월 7일에 페이스북에 남겨놨습니다. 그의 말은 아주 바람직합니다. 내가 당대표로서 이번에 주안점을 뒀던 것은 시도당 차원의 자율적 공천. 그렇다면 김영선 씨는 시도당 차원에서 자율적인 공천 대상이었어야 하겠죠. 여러분이 따져보십시오. 그리고 경선 우선주의다. 무조건 100% 경선이 우선이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그러면서 공천 받지 못한 당원께는 죄송한데 이게 가릴 수가 없으니까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줄 수 없고 모두가 선거에서 기여했는데 그래서 우리는 경선을 통해서 편의상 순위를 가렸을 뿐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 이준석 당대표는 경선이 이번 공천의 정당성을 담보하는 기준이라고 한 것이죠. 그런데 공관위원장, 부위원장 사실은 이렇게 나서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결정하는 그 기준을 보니까 한 명도 빠짐없이 김영선만이 자격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리고 만장일치로 합의해서 결정을 했다. 경선이 아니고. 이 결정을 하는 사람들은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이나 위원이 하겠지만 경선은 지역구, 지구당, 또 당원들, 또 일반 국민들 이 뜻이 반영이 되는 것이죠. 전혀 딴 것을 하면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런데 김영선 씨가 이렇게 자격이 있고 경쟁력이 있다고 한 이야기는 결론을 보면 명태균 씨 말하고 일치가 됩니다. 그러니 이 공관위에 있는 사람들이 직위가 높건 낮건 한 명도 빠짐없이 명태균 말이 옳다고 한 게 되죠. 여기에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그렇게 완벽하고 유일하게 자격이 있는 김영선인데 거기에 이제 거의 대통령인 윤석열이 낙점을 해서 꼭 좀 해달라.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반대가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니 후보가 7명인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런 상황에 왜 자진 사퇴 안 합니까? 그 사람들은 내가 더 자격 있다고 생각했던 거 아닙니까? 이러면 모순이 드러나죠. 이제는 윤석열 씨가 내가 공관위에서 보고를 받았다. 결국 그거죠. 그리고 나는 김영선 일을 해주고 싶다. 좀 해주라 그러니까 김영선 해줘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게 그 뜻이 아니다. 우리 생각은 달랐다. 뭐 이러고들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가장 모든 정보를 평가할 때 그리고 이해할 때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것이 이겁니다. 세상에 사실 100%가 있습니다. 뜻밖의 사실 100%는 널려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99.99%도 있죠.
사실 14%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무엇인가? 결국 사실인가? 그러나 사실 100%가 아닌 모든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 99.99나 사실 14%의 사실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요만큼은 사실인 것이죠. 그러면 사실이 아닌 데에는 사실이 있구나. 맞습니다. 사기꾼도 사실에 근거하고 있고 거짓말도 사실에 근거하고 있다. 거짓말 속에는 반드시 사실이 있다. 사실은 사실 100%만 사실이며 우리 국민의 삶에는 사실 100%로 이어진 온통 진짜만 있는 그런 삶이 국민의 삶이다. 그런데 유독 사실이 있으되 100%가 아닌 그런 것들이 나와서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이번 이 사례를 가지고 거기 사실이 있지 않느냐고 하는 자들은 전부 죄인입니다. 거짓말장입니다. 여기 사실이 없는 게 아니지 않느냐? 똑같습니다. 이게 그래서 사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윤석열 씨와 명태균 씨의 통화 녹음 파일이 공개되고 나서 다들 덜컥 겁을 집어먹었을 겁니다. 그래서 아주 발빠른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먼저 그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윤상현 의원, 그의 해명이 보도됐습니다. 그 내용을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공천은 원칙과 기준에 따라 하지 주변에 휘둘리지 않는다. 이랬습니다. 앞에서 한 이야기 아직 기억하고 계시겠죠? 정치인들은 때때로 사실을 이야기한다. 단 더 큰 거짓말을 한다. 따라서 정치인이 하는 말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좀 치사하지만 꼼꼼히 살펴봅시다. 주변에 휘둘리지 않는다. 윤상현 의원은 공천관리위원장이었습니다. 나름대로 톱이었던 것이죠. 우뚝 솟은 나무였습니다. 그런데 자기 주변에 휘둘리지 않는다. 나 공천위원장은 주변에 휘둘리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주변이라는 것은 둘레를 가리킵니다. 좀 높이 잡아도 좌우를 가리킵니다. 그러나 좌우는 좌우에 거느린다 하는 표현이 있듯이 이 중심을 위원장 위에 우뚝 솟아있는 이 위원장을 넘어서지 못하는 존재들입니다. 위원장이 둘이라면 동급도 가능하지만 그런 시스템은 아니었죠. 이번에 동급은 해당이 없습니다. 그러니 나의 휘하에게 휘둘리지 않았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중학생만 돼도 여기에
떠오르는 것이 있을 겁니다. 이 여집합이 뭐냐? 나의 상전, 나의 위에, 그거는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주변에 휘둘리지 않았다. 단지 지시받거나 명령받았다. 이렇게 풀이할 수 있겠죠. 여집합을 찾아본 겁니다. 일말의 진실은 있다. 이 말을 고지고대로 보면서 온 세상은 나보다 아래 있다고 하시렵니까? 그 다음에 공관위에서 당선인에게 공천 자료를 갖다 준다는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 이랬습니다. 일단 당선인 윤석열이를 말했습니다. 당선인 그까지 민간인, 대통령이 아닌 자, 이것을 지금 아주 강조하고 있죠. 마음대로 하라고 합시다. 윤상현 의원은 윤석열이에게 공천 자료를 갖다 준다는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 그게 뭔데? 저까지 게 뭔데? 우리 국민의 눈을 이렇게 착시를 일으키게 하려고 아주 하대하듯이 한 것이죠. 윤석열이에게 공천 자료를 갖다 준다. 보고라는 말도 쓰지 않았습니다. 갖다 준다. 윗사람에게 갖다 줍니까? 그런데 다른 언론사에서는 보고하지 않았다고 보고라는 말을 씁니다. 여기에서 당선인 그 윤석열 씨는 뭐라고 했느냐?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이미 완성된 겁니다. 들고 왔다. 완료됐습니다. 공관위에서 윤석열이한테 들고 왔다. 그런데 윤상현 의원은 공관위에서 공천자료를 갖다 준다는 말이 성립이 안 된다. 둘이 병립이 불가하죠. 충돌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걸 한번 맞춰보자. 윤상현 의원은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 그런 이야기겠죠. 공관위에서는 대통령 당선인에게 공천 자료를 갖다 줄 법적인 의무가 없습니다. 그런 시스템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의무가 아닙니다. 이랬겠죠. 그러면 우리 물어야 합니다. 윤상현 씨 그래서 행동은 어땠나? 법에는 없는데 들고 갔는가? 그보다 더 국민적 신뢰가 높은 권위가 있는 대통령 당선인이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다고 확정적으로 이야기를 했으니까 들고 갔구나. 윤석열 씨가 거짓말한 겁니까? 두 가지가 성립하려면 원칙은 그래서는 안 되는데 사실은 그랬습니다가 되겠죠. 당시 윤 대통령과 공천 문제를 상의한 적도 없고, 그러면 이 당선인과 대통령은 도대체 누굽니까? 김건희 씨가 윤 대통령이었습니까? 아니면 이때는 당선인으로 해서 대통령의 책임에서 벗어나게, 이때는 대통령 이렇게 부르고, 그거 다 좋습니다. 윤 대통령과 공천 문제를 상의한 적도 없고, 여기도 동일합니다. 대통령하고 상의를 한다면 대등하게 앉아서 대통령이 공관위원이든지 공관위에 대통령이 참석하든지 이렇게 상의한 적이 없다. 또 여집합을 찾아봅시다. 지시받은 적도 없는가? 아니 대통령이 너무나 원하는, 내가 저거를 해주면 나한테 앞으로 이득이 있을 것 같은,
잘 보이고 싶은 그런 것이 없었는가? 상의는 안 했다 치자. 공천 김영선 보궐선거에 대해서 입도 뻥끗하지 않았는가? 아니 글씨로 써서 나는 김영선 이렇게 글씨로 써주는 걸 본 적도 없는가?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준석 의원도 공천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이야기한 적 없다. 윤상현 의원과 이준석 의원이 찰싹 붙었구나 하는 게 보이죠. 자기 말이나 하지. 자기 발등에 불이나 끄지. 그게 아니라 이준석 당시 당대표도 윤상현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이래라 저래라 공천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 없다. 아, 이준석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한 것이죠. 지금 이런 내용에서 나는 안 했다. 나는 안 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안 했다고 이야기 안 하고 있죠. 나는 안 했다를 계속 말하고 있고 이준석도 안 했다. 그렇다면 지금 구명보트에 윤상현, 이준석 두 사람이 일단 보입니다. 둘이 같은 배를 타고 지금 달아나고 있다. 이것을 알 수 있죠. 당시 공천 문제로 김건희 여사와 통화한 적 없다. 현재 이 정치권에서 체면이라는 것이 없다. 국민들이 참 개탄하고 있습니다. 죽어도 내 정치 인생이 날아가도 그래도 내가 한 것은 뜻이 있어서 했다. 이런 정치인을 보고 싶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깨알같이 변명을 합니다. 자기 주변 사람 다 책임을 거기다 떠맡기고 정말 치사해서 두고 볼 수가 없을 정도로 어째 저런 사람을 저렇게 대의라든지 공익이라든지 하는 게 아니고 저 한 몸 살자고 아둥바둥하는 저런 자들이 윗자리에 턱턱 앉아 있는가? 국민들이 속상하는 부분입니다. 당시 공천 문제로 김건희 여사와 통화한 적 없다고 하는데 이거는 하도 이런 식으로 발뺌을 하니까 누구나 먼저 이야기하죠. 아, 전화 통화 안 하고 직접 얼굴 보고 했느냐.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김건희 여사와 통화한 적 없다는 이야기는 김건희 여사가 공천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나 윤상현은 공천 개입 이 의혹에 이 혐의에 나는 그거 안 했다. 지금 여기에서 윤석열 당선인,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김건희 여사 이 주변이라고 하는 훨씬 다수의 그룹 이준석 당대표 이들 모두가 이제 보면 그 당시 공천 의혹에 관계된 인물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같은 배를 탔다는 것은 또 다른 측면이고 윤상현 의원은 나는 그들과 이들과 관계가 없다고 이렇게 구구절절히 변명을 했습니다. 이준석 의원도 같은 패턴이 보입니다. 이준석 의원은 보다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줘서 그 점은 고맙다고 해야 하겠죠. 윤 대통령이 공관위에서 보고를 받는 줄도 알지 못했고 이준석 당시의 당대표는 몰랐다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윤 대통령을 특정해서 공천관리위원회에서 보고를 받는, 역시 완성형이죠. 보고를 받고 있었다. 계속 받고 있었다. 이것을 확정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또 후보 측 관계자에게, 후보 측 관계자, 이런 표현을 한다면 이준석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으로 특정을 하고 후보 측 관계자 누구를 특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이런 내용을 전달하는지도 몰랐다. 문구에 좀 얽매여 봅시다. 그러면 윤석열은 공관위에서 보고를 계속 받고 있었다. 후보 측 관계자, 특정인 하면은 김건희 여사를 생각해야 하겠죠. 거기에 역시 공관위의 이런 내용을 전달하는지도 몰랐다. 이 경우는 후보 측 관계자는 어차피 공적인 관계가 없는 그야말로 민간인이니까 전달이라고 표현을 바꾼 것 같고, 보고와 전달은 정식이냐 공식적이냐 아니냐, 이 정도 차이도 있을 수 있지만 윤석열 당선인이 들고 왔다는 표현을 쓰는 것으로 봐서 그거나 그렇게 중요한 차이는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그건 바로 니들이 해명해야 한다. 언론에서는 이 니들이라는 것을 대통령실로 괄호 속에 밝혀 놓았는데 그렇게 보이지 않죠? 대통령이 했고, 대통령 측 관계자 네가 했고, 대통령 네가 했고, 그러니 니들이 해명해야 한다. 주위에서 제대로 알 수 없었다는 이야기도 이미 보도가 됐습니다. 대통령실에서. 그러니 여기서 말하는 니들은 윤석열과 김건희 두 사람이다. 현재의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바로 당신들이 해명해야 한다고 했다. 이렇게 읽힙니다. 명태균 씨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부탁받았으나 또 다른 인터뷰에서 이준석 현 의원은 2022년 4월 초에 이미 부탁을 받았다고 합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활동한 것이 4월 말인데 4월 초에 이미 부탁을 받았다.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공천받을 수 있느냐? 그 이야기는 이 사람에게 공천을 줬으면 좋겠다. 공천을 달라. 이런 이야기이죠. 그런데 그때 당헌 당규상의 원칙만을 설명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잡아내야 할 것은 이 설명이라는 말입니다. 도대체 명태균 씨가 무엇이기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설명을 해야 하는가? 이준석 대표는 명태균 씨에게 직접 부탁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번에 이 일련의 사건에서 모든 사람이 명태균 씨를 모른다고 하지 않습니다. 윤석열, 김건희, 이준석, 또 수많은 사람들, 명태균 씨를 만났다. 명태균 씨의 부탁을 들었다. 명태균 씨에게 설명을 해줬다. 전부 안다. 그게 좀 특징이죠. 아예 관계가 없고 무시해도 좋을 정도라고 한다면 그렇지 않을 텐데, 뭐 직접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고, 이준석 대표는
명태균 씨가 선거 후보 공천을 부탁하는 그런 관계다. 자, 이렇게 인정을 뭐 사실은 그렇더라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공천은 공관위에서 다루는 문제라고 했죠. 그런데 이준석 대표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이번에 참 특이한 것이 대통령이 김영선 씨를 공천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고 국민의힘 당대표가 김영선 씨 공천을 특별히 부탁을 받았고 그런데 앞에서 그렇게 공정하다고 이야기한 이것은 경선으로 결정할 문제입니다. 나에게 이런 부탁을 하시면 안 됩니다 하는 것은 모든 공무원이 항상 언제라도 이런 상황이 되면 답변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겠죠. 그런데 안 된다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당원 당규상의 원칙을 설명했다.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라고 안 했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원 당규상 이렇고 이렇습니다 라고 한 것이 아니고 또 다른 인터뷰에서 나온 것을 보면 이렇게 하면 공천됩니다 라고 했다는 것이죠. 역시 이준석 현재는 국회의원인데 그의 말도 이렇습니다. 나는 윤석열이 공관위에서 보고받았다. 나는 몰랐다. 후보 측 관계자 특정인이라고 하니까 김건희로 봤습니다. 김건희에게 이런 내용을 전달했다. 나는 그걸 그때 몰랐다. 그러니 당사자들인 윤석열, 김건희 너희들이 해명해야 된다. 나는 관계없다. 그런데 본인이 한 게 있죠. 명태균 씨로부터 공천 부탁을 내가 받았다. 사실은 들었다. 그런데 그때 이렇게 하면 된다고 이야기를 했지 나는 안 하고 공관위에서 알아서 했다. 이걸 보면은 이준석 의원은 당대표 시절에 뭔가 좀 소위 그 캥기는 뭔가 이게 잘못하면 깊숙이 빠져들 수 있는 그런 그 대목이 좀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도 보입니다. 자, 이것이 이번 그 통화 녹음이 나오고 나서 해설을 하고 한 또 본인들이 해명을 하고 한 이런 내용들인데 이준석 의원의 말이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이렇게 특정을 했다는 것이죠. 게다가 윤석열, 김건희 뭐 윤석열만 잡아도 그런데 니들이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더는 두려움이 없다. 윤석열, 김건희는 끝났다. 이런 그 공개 의사표시가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이준석 의원은 항상 90도 폴더 인사를 하는 사람이죠. 자기에 대해서 공천을 하든지 지지를 하든지 하지 않을 대상에 대해서도 내일을 위해서 항상 폴더 인사를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의 입에서 이제 니들 이렇게 말이 나왔다. 윤석열, 김건희는 끝났다. 그러면 이제 탈출 러시가 일어날 것인가? 이번에는 과거 박근혜 대통령 때만큼 참담하지는 않을 것 같죠. 그때는
그 탈출할 보트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번듯한 보트가 아니라 아예 섬이 하나 있죠. 그러니 탈출하자면 할 수 있고 그쪽에 가서 다시 또 다음 단계에 대응할 수 있는 이런 좀 안정적인 상태,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준석 의원이 이렇게 단칼에 끊어버린 것을 보면 또다시 길이 보인다, 길을 보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 것이죠. 우리 국민은 항상 이것을 잊지 않기로 합시다. 사실 100%가 아니면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너무나 쉽죠. 법과 질서는 항상 이렇게 분명하고 쉬운 겁니다. 그렇지 않은 자들이 외줄타기를 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